네, 안녕하세요. 이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30분이고요. 윤희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사실 진작 켰어야 됐는데 예전에 12월 중순쯤에 제가 7일 동안 출장을 가면서 인스타그램에다 무물보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질문을 이렇게 남겨달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내려오는 차 안에서 답변하기가 되게 멀미가 나더라고요. 근데 또 여러분이 그거 보시고 정말 몇백 개의 질문들을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또 답변을 안 드리기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 사실 12월 말에 이걸 찍으면서 새해 다짐도 좀 같이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왜 이렇게 사는 게 바쁠까요? 그래서 이제 1월이 넘어버렸어요. 그래도 뭐 새해는 새해니까 질문 주셨었던 것들 그리고 재밌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뭐 육아 정보도 평소에 드리고는 있지만 또 사소한 것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를 키우면서 궁금한 점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열심히 남겨주셨는데 제 답변을 몇 개 못 드려가지고 되게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커피 마시면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을 최선을 다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인스타그램에 왔던 거를 제가 그냥 그대로 보면서 읽으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질문 보면서 윤희가 딱 떠올라서 이건 좀 답변을 드리고 싶었어요. 16개월인데 물건에 대한 집착, 소유욕이 강해요. 원래 이 시기에 이런 건가요? 원래 그런 것도 있는데요. 윤희도 그렇지만 기질적인 부분도 있어요. 태어나기를 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이 좀 강한 친구들도 있고 또 먹는 거에 대한 식탐이 강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윤희 같은 경우에도 친구가 가지고 놀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해서 뺏기는 거를 용납을 못해요. 16개월이라고 했는데 예전 영상들도 보시면 정말 가방도 한 2개, 3개는 기본으로 들고 외출을 하고 지금도 막 얼마 전에 무대에 올라갔었던 그 영상도 보시면 매는 가방, 드는 가방, 막 안에도 물건들 막 가득가득 넣어서 막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조절은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윤희는 자러 갈 때도 그날 가지고 놀았던 물건들을 죄다 가지고 침대로 갔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 18개월, 2돌쯤 이제 말귀막 알아듣고 조절 좀 시도할 수 있을 쯤에는 하나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은 가져갈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하면서 훈련을 했었던 것 같아요. 윤희가 너무 예쁘고 천사 같아요. 저런 아이가 있다는 건 어머니의 노력 반 천성 반이겠죠? 예쁜 모습만 나가서 그렇지 않을까요? 천사와 악마의 그 모습을 오고 가는 미운 3살 미친 4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윤입니다. 감정동화책 추천받고 싶어요. 요즘 최근에 또 그림책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1년 단위로 거의 아이 발달 시기 맞춰서 이렇게 봐야 되는 책들, 뭐 영역들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요청이 많을 시기기는 한데 제가 좀 못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다음 달에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진짜 윤희도 이제 책을 한번 바꿔줘야 될 때가 돼서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구매를 해야 되냐, 이사를 가서 정리를 하고 컨텐츠를 딱 정리를 하고 찍어 드려야 되냐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윤희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 마침 또 6개월 동안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는 못 가요. 그러니까 또 엄마 마음에 2월 말이나 돼서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러면은 그걸 꼭 기다려야 되나 싶어서 지금 어제는 그냥 좀 정리를 해서 컨텐츠 찍고 뭐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2월 안에 찍어보도록 할게요. 윤희는 약 거부 없이 잘 먹나요?
그리고 어떤 영양제 먹이고 있나요? 프로폴리스 어디에 좋아서 먹는 거예요? 윤희는 지금 영양제 어디 거 먹고 있나요? 영양제 뭐뭐 먹이고 있나요? 영양제 먹이는 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겨울이라서 아이들이 감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런가 봐요. 근데 뭐 겨울이 아니더라도 영양제는 꼭 챙겨 먹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자면 저도 영양제 윤희 오랫동안 먹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 D, 그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면역도 높여줄 수 있는 프로폴리스, 요렇게는 제가 정착을 했거든요. 근데 정착 못한 거는 오메가3 젤리 형태도 먹여보고 여러 가지 형태도 먹여봤는데 아직 윤희가 딱 잘 먹고 아 좋다 하는 걸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일단 4가지는 제가 먹고 있는 거 내돈내산이고요. 추천을 드리자면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이 먹고 있는 거 이렇게 먹고 있는데 프로키즈 D, 요거도 제가 되게 오래 먹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쿠팡에서 구매를 해서 먹이다가 이제 공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구로 이제 구매를 해서 먹이다가 지금은 제가 공구를 하고 있는, 윤희도 3개월 단위로 구매를 해서 매일매일 먹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비타민 D랑 유산균을 따로 먹였다가 요거는 먹이면서 비타민 D랑 유산균 한 번에 해결. 일단 영양제는 저도 좋다 하는 영양제들 막 이것저것 많이 먹여봤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아이가 잘 먹어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성분은 당연히 좋은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것저것 먹여봤는데 거부하는 제형과 그런 맛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단 윤희가 너무너무 잘 먹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약 잘 먹나요? 거부 없나요? 라고 하는데 정말 약 좋아해요. 그리고 요거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윤희는 홍삼도 면역에 좋잖아요. 근데 홍삼은 잘 안 먹더라고요. 잘 안 먹어서 엘더베리류 프로폴리스, 요것도 정착해서 먹이고 있는 거고 매일매일 먹어야 한 포씩 먹고 있고, 그리고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먹진 않고 뭐 아침에 우유를 먹든 시리얼을 먹든 제가 반찬을 만들든 국을 만들든 거기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온 가족이 먹고 있는 단백질 파우더, 요렇게는 지금 정착해서 먹이고 있고, 그리고 종합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먹이진 않고요. 윤희가 원할 때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는 좀 먹이고 싶은데 아직 정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메가3 먹고 있는 것들 중에 아이들 좀 잘 먹는 거, 좀 이거 괜찮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윤희는 혼자잖아요. 윤희는 분리수면을 6개월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혼자 자고 있고, 대신에 제가 들어가서 자라고 하진 않고요. 같이 들어가서 책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수면 의식이 좀 길게 잡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 전까지의 저랑 보내는 그 시간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윤희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서 같이 들어가서 이제 수면 의식하고 자는 것까지 보고 저는 나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윤희가 자기 방에서 자고 엄마는 엄마 방에서 잔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엄마는 재워주고 나면 나갈 거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분리수면을 하고 있고요. 가끔 새벽에 저희 방으로 올 때도 있어요. 안방으로 오면 뭐 예전에는 수면 교육이 이제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윤희 방으로 다시 데려가서 재워주고 다시 안방으로 갔는데, 지금은 꼭 그러진 않아요. 이것도 엄마 방에 달려오는 것도 사실 자기가 평생 달려오진 않거든요. 정말 이렇게 품에 끼고 자고 싶다라고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벽에 뭐 한 4시, 5시, 뭐 아침에 일찍 6시 뭐 이렇게 달려오면 그냥 안고 자요. 윤희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뭔가요? 그때 크리스마스를 딱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뭔지 물어보셨는데, 여기 밑에 윤희 교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있어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윤희가 정말 콕 집어 나는 이게 갖고 싶다 해서 샀었던 거, 몰펀 블럭이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이 뭐 몇 개 있는데, 이거는 꽃갈모자 쓴 산타 할아버지랬나? 하여튼 얼굴에 꽃갈모자 쓰고 있는 거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 몰펀 블럭을 되게 좋아해요. 몰펀 블럭은 특별활동 수업으로 윤희가 처음 접해서 지금 거의
어린이집 다니는 내내 몰펀블럭 특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본인이 가지고 놀았던 거기도 하고, 몰펀블럭은 제가 현장에,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있을 때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뤘던 블럭 중에 하나기도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몰펀블럭 갖고 싶다는데 진짜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로 주문해가지고 포장 탁 해가지고 줬던. 근데 되게 좋은 거는 아빠도 너무 좋아해요. 아빠들은 블럭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블럭 가지고 놀 때 저는 너무 이렇게 완성도 있는 블럭 구성을 제가 뭐 윤희보다 못하겠어요. 그쵸? 근데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딱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랑 블럭을 할 때는 윤희가 선생님 역할을 하려고 해요. 엄마, 이거는 여기다가 끼우는 거고 세모 모양이 필요하지. 봐봐, 여기는 이렇게 끼우는 거고 엄마 잘 모르지. 이러면서 막 자기가 어린이집에서 배워왔던 거 막 만들어 봤던 거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해 주려고 하고, 조금 무시 아닌 무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빠랑 블럭놀이를 하는 걸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아빠는 아빠 거 만들어요. 그리고 윤희는 윤희 거 만들어요. 근데 윤희가 만들면서 아빠 거를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약간 모방해서 만들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아빠한테 아이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는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저런 사람도 있고 모델링이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블럭에 있어서는 또 아빠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블럭놀이는 사실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좀 신뢰하고 찾고 원하기도 해요. 그것 또한 저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블럭놀이 하고 싶을 때는 아빠를 많이 찾기 때문에 저는 지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리스마스 선물은 요번에 몰펀블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놀이학교에도 몰펀을 활용하는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번에 알아보면서. 네, 윤희는 놀이학교를 가진 않아요. 일반 유치원으로 갑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배변 훈련 질문도 되게 많이 주셔가지고 내려와서 바로 배변 훈련 영상 찍어서 이민지 육아상담소 메인 채널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배변 훈련 질문 주셨던 분들은 영상 꼭 참고해보세요. 질문 남겨주셨던 건 토대로 이렇게 영상 찍었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출장 갈 때 윤희 데리고 같이 주무실 텐데 7일 이상 같이 잠들어도 집에 와서 곧잘 분리수면 되나요? 네, 크게 무리 없이 분리수면이 돼요. 왜냐면 제가 재워주고 나오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자기 방에서 자는 거에 대한 거부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윤희는 낮잠, 밤잠 몇 시간 정도 자는지 수면 패턴 너무 궁금해요. 수면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낮잠 시간도 되게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윤희랑 저랑 이제 방에 자러 들어가서 보내는 시간들이 좀 길기 때문에 뭐 하면서 보내냐고 물어보시면 참 별거 안 하기는 해요. 그냥 목욕하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전신 이제 로션을 발라줘 막 마사지를 해준다라고 하기는 좀, 마사지라고 하면 마사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온몸에 좀 로션을 어차피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발라주고, 발가락이나 손가락 이렇게 사이사이도 좀 발라주고, 그리고 윤희가 보고 싶은 책을 항상 3권을 골라와서 그 책 3권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누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엄마가 한번 읽어주면 윤희가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줘요. 글자에 1도 모르는데요. 그냥 내용 유추해서 그림 보면서 읽어주고, 심지어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생각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 3권 읽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 읽고, 그리고 이제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 뭐 기분 좋았던 일, 속상했던 일, 그리고 뭐 행복했던 일, 그리고 내일 하고 싶었던 일,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감정과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면서 이제 엄마 생각도 들어보고 윤희 생각도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진짜 1시간 훅 가거든요. 그래서 8시 한 30분 정도에는 씻고 들어가요. 그래서 8시 30분쯤 들어가서 한 9시 30분 정도까지는 이렇게 수면의식으로 보내요. 그러면 보통 한 9시 한 45분, 50분, 늦게는 10시 이 정도에 잠이 들어요. 근데 보통 제가 한 30분 정도 더 빨리 잠을 재웠었거든요. 그러니까 8시에 들어가서 9시쯤 이제 불 끄고 딱
자는 걸로 했는데 수면에 들어가면 한 9시 20분쯤 잠드는 걸로 했었는데 윤희도 이제 체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낮잠을 안 자면 그 시간 동안에 사실 선생님도 힘드시겠죠. 당연히 이렇게 재워야 되고 모든 아이들을 재워놨는데 한두 명의 아이가 잠을 안 자면서 계속 부시럭거리고 막 소리 내고 하면 힘들게 재웠던 또 낮잠이 정말 꼭 필요한 다른 친구들한테 정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기관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아이들 본인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들이 진짜 제일 힘든 게 그거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뭐 그 시간 동안에 조용한 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사실 소리 내고 싶고 일어나고 싶고 뛰고 싶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이렇게 보내야 한다면 사실 어린이집이 즐거운 곳이다라고 유쾌하게 이렇게 딱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요. 집에서 아이의 수면 패턴을 보면 사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쭤보기도 했어요. 낮잠 자는 시간과 잠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늦게 재우고 아침에 30분 일찍 깨워요. 좀 늦게 잤기 때문에 아침에 그 전에는 진짜 7시면 칼 기상이었거든요. 뭐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이제 칼 기상으로 일어났었는데 알람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좀 늦게 재웠더니 아침에도 이제 좀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깨우지 않으면 8시쯤 돼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또 낮잠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면이 그렇게 부족하다 뭐 피곤하다 할 정도 아닌 선에서 한 30분 정도는 일찍 깨워서 한 7시 30분에 기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날은 7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7시 30분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낮잠을 어린이집에서 1시간 정도 자는 거예요. 근데 윤희는 정말 아기 때부터 1시간 이상을 자진 않았어요. 한 번 잘 때 1시간 이상을 자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1시간 자고 있고 그리고 어제 제가 육아상담소 채널에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학하거나 형아반으로 가는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거 5가지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그중에 정말 중요한 게 낮잠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가면 사실 낮잠이 없어져요. 낮잠 시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낮잠을 줄여주는 연습도 사실 해줘야 돼요. 윤희처럼 정말 낮잠을 안 자도 하루 일과 잘 때까지 정말 뭐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아직까지 낮잠이 진짜 꼭 필요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낮잠 안 자면 짜증 많이 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유치원에 간다라고 한다면 진짜 체력 키워주고 낮잠 줄여주는 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치원 가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자세히는 또 육아상담소 채널에 제가 1월 17일 날짜로 제가 업로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면 정리를 하고 가자면 윤희는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잠들고 7시 30분 전후 정도에 일어나서 낮잠은 1시간 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치원에 가게 되면 다시 저녁 시간에 자는 거를 30분 원래대로 당길 거예요. 그래서 9시쯤에 자서 7시쯤에 일어나는 걸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저 이 질문 되게 좋았는데요. 민주쌤의 요즘 최대 고민과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왜 좋았냐면 저는 평소에도 되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대문자 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그 계획들을 많이 세워요. 그러니까 새해가 됐으니 얼마나 또 이 열심히 숲을 그리고 그 안에 나무들을 막 그렸겠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질문인데요. 최대 고민을 일단 윤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이별이라는 거를 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유치원에 간다라는 것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랑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그리고 이사를 또 가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윤희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이별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뭐 어느 정도 크고 작은 이별들은 계속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좀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적응을 시켜줄 것인가, 요거가 제일 고민스러운 거고요. 컨텐츠 고민도 되게 많이 해요. 평소에 실제로도 제가, 왜냐면 채널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여러분이 또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지금 서브 채널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분이 또 좋아하시는 것들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희 먹이는 거, 정리정돈하는 거, 그리고 뭐 저는 이렇게 주방에서 막 이렇게 식재료 막 이런 거 정리하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밥하는 거, 이런 것들 또 사실 서브 채널에서 다 제 대리만족,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근데 좀 유익한 컨텐츠들 어떤 거 해드리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이자 관심사는 윤희도 이제 5살이 되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욕구를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도 벌써 문화센터에 발레도 가고 싶다 해서 가고 있고, 뭐 수영도 하고 싶다 그래서 매달 물어보거든요. 그게 뭐 1년 이렇게 수강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이 끝나면 꼭 물어봐요, 윤희한테. 수영 다음 달에도 할 거야?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고, 발레 같은 경우에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는데 학습에 대한 욕구가 되게 커요. 그리고 막 영어도 윤희 반에 튼튼 영어를 하는 친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막 집에 와서 엄마 나도 틴틴 영어 하고 싶은데 왜 안 해줘? 라는 이야기도 하고, 원할 때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최대 관심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윤희 이제 책 보여주는 것들 요즘 정말 많이 찾아보고, 그러니까 사주고 싶은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저도 교육기관에 거의 뭐 1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좋아하는 책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여주고 싶고 저것도 보여주고 싶고 한데 도서관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 막 찾아본다고 육퇴하고 나면 막 시간 다 보내고, 그런 것들도 진짜 관심사이자 고민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게 열심히 다니는 것도 다니는 거지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최대한 그래도 시간 내서 오셨기 때문에 뭔가를 좀 해소하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목표로 제가 잡았던 거기도 한데요. 보고 계신 분들 80%는 아마 이거 계획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다이어트. 예전에는 그쵸? 우리 살 많이 안 쪘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진짜 먹는 대로 쪄요. 그래서 저도 또 강연 가고 하면 이렇게 옷을 사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윤희 말을 빌리자면 강의 옷이라고 하는데, 옷을 사면 이게 조금만 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도 불편하면 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이렇게 인바디를 측정하면 체지방률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몸무게를 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체지방률을 낮춰보자, 이런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또 이제 체지방률을 낮춰보기 맛있는 식단, 그리고 윤희랑 또 홈트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관심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요즘 최대 고민과 관심사는 뭐예요?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알아야 제가 이거는 좀 제가 또 해소를 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게 알 수 있고, 또 관심사를 알아야 이 컨텐츠를 원하시겠다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편집 뭐 이런 거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 영상이 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설거지 하면서 뭐 집안일 하면서 이럴 때 딱 보셨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해외여행 계획은 언제쯤이에요? 해외여행 계획은 늘 잡고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일본을 가자 했었는데 또 일본에 지진이 나는 바람에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은 늘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그마한 통장에 돈을 조금씩 이제 막 넣고 있는 이유도 윤희한테는 뭔가 많은 걸 보여주고 싶다
있더라고요. 엄마들은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국내든 해외든 많은 경험들도 해주고 싶고 볼거리들도 많이 즐기고 어떤 다양한 문화들도 좀 많이 접해 볼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지역별로도 좀 많이 데리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계획이지만 열심히 제 비상금을 모아서라도 좀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윤희는 병원 자주 안 가나요? 감기약을 종류별로 한 달 넘게 먹고 있네요. 윤희는 병원 진짜 안 가요. 윤희는 작년에도 그 보험 청구하는 거에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한 건 있었나? 2건 있었나? 하여튼 그랬거든요. 저희 사촌 언니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안 아프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생활 습관도 되게 한몫하고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사실 학교에 가게 되거나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게 될 쯤 되면 100% 제가 관리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어린이집만 가게 되더라도 저는 뽀로로 비타민, 과자, 초콜릿 이런 것들을 아예 노출을 안 했었는데,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면 먹게 되고 또 노출이 되고, 그런데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노출이 되었다고 해서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많이 신경 써서 아직까지는 좀 지키고 있는 거는 가공식품이나 과자, 초콜릿, 사탕, 아직 윤희는 막대 사탕 안 먹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거나 같이 놀이를 하거나 또 어린이집에 갔을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막 제한하진 않는데, 일단 집에 쟁여놓는 거는 절대로 안 해요. 특별한 날 여행을 가거나 놀러를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이럴 때, 그리고 견학 갈 때 이럴 때는 윤희 손 잡고 마트 가거나 편의점에 가서 아이가 골라서 살 수 있게 하는 거는 정도는 하지만 집에다가 이렇게 간식으로 막 쟁여놓지는 않고요. 그리고 밥도 어린이집 가면서는 아침에 간단하게 먹는 거, 그리고 저녁밥 먹는 거가 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신경 써서 먹이려고 하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제도 잘 챙겨 먹이고 있어요. 대신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그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것도 저는 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노출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기관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면역이 생기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린이집에 가면 장난감 얘가 빨았던 거 얘가 빨고 그게 선생님이 이렇게 관찰하고 제한하고 막 이것도 진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한 번 쓰고 계속 막 열탕 소독하고 이 정도로 무균해서 살다 보면은 오히려 좀 그런데 좀 취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할머니 집 갔을 때는 할머니 집에 있는 수저로도 그냥 밥 먹고 식기류 그냥 사용하고, 그렇다고 뭐 청소를 하지 말라, 청결하지 않은 곳에 아이를 키워라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4살 남자아이 원래 산만한가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도 보면요, 동물들도 어릴수록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조금 이제 2살, 3살, 4살 이렇게 된 동물들 보면요, 원숭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차분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아기들도요, 2살, 3살, 4살, 5살, 뭐 6살까지도 진짜 윤희 아빠도 윤희한테 화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화러가 정말 파닥거린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산만하게 보면 산만할 수 있고 활동적으로 보면 또 활동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죠. 그럴 수밖에 없는 연령인 것 같아요. 질문도 많았지만 무물보를 처음 해봤는데 응원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막 사랑 고백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너무 정말 최고입니다. 감사해요. 혼나고 나서 엄마가 이놈에서 속상했어 라는 아이에게 뭐라고 해줘야 좋을까요?
아이가 솔직하게 엄마한테 혼나서 속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윤희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엄마도 윤희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렇게 혼내서 너무 속상했어. 다음부터는 우리 서로 속상하지 않게 이거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아이가 속상했어 라고 말할 때 엄마들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그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들을 몇 번 하고 나면 훈육할 때 되게 주춤주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훈육은 훈육, 가르쳐야 될 건 가르치고요. 그리고 속상했던 마음은 공감해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엄마도 속상한 거 사실이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혼내고 그게 반복되고 아이 자는 거 보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4살, 5살, 6살 이제 아이들 연령이 올라가면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할 거거든요. 서운해, 섭섭해, 속상해,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많이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엄마 아빠들도 많이 표현해줘야 이 감정이 이런 이름을 가진 감정이구나를 아이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감정동화, 감정에 관련된 동화들도 많이 읽어주시고 그래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아이들 정서가 되게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만 더 하고 자,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윤희에게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화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일상이라서 미안해 하다가 또 화내고 있고, 당연히 화내죠. 왜냐면 혼나야 될 게 있을 때는 혼나야 돼요. 아이들이 말도 잘하고 자기 생각도 굉장히 뚜렷하고 하고자 하는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게 옳은 행동인지 옳지 않은 행동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직 미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엄마가 일관된 지침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는 필요해요. 그래서 혼나야 할 때는 혼나야 돼요. 근데 화를 내고 혼내고 단호하게 괜찮아요. 괜찮은데 엄마가 이성을 잃었다 또는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내가 선을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이라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혼내고 나서 미안한 마음이 들면 조금 이제 조절이 필요하기는 해요. 저는 화가 나는 포인트가 사실은 윤희보다도 다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육아를 같이 하는 엄마 아빠의 그 일관된 태도를 맞춰 나가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는 지금은 참아줘야 할 텐데, 이제 저도 이제 윤희 아빠를 보면 윤희가 너무 말도 이제 잘하고 아빠의 속을 막 긁는 게 보여요. 그럴 때 아빠가 참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제 보면은 저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좀 속에서 부글부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빠를 앉혀놓고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전문가이기도 해서 아이한테 화를 내긴 하지만 필요에 의한 화인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미안해하는 마음과 일상에서 내가 선을 넘어서 아이한테 필요하지 않은 화를 내고 내 감정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인지를 하고 조절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문센을 지금 1기를 모집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로서의 뭔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그리고 좌절된 부분, 엄마로서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이렇게 화내지 않아도 되는데 화를 낸다든지 아이한테 상처 준다든지 나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반복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를 인지하는 것만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본인이 나 자신으로서 건강한 마음이나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해소해 버리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이게 아이한테 가장 많이 가는 것 같거든요. 아이한테 화내서 미안하고 뭔가 잘 못해줘서 미안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돌아보고 내면을 좀 건강하게 다져야 되는 거기는 해요. 내가 행복해야 엄마로서의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응원도 많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무물보를 준비를 하면서 미리 이렇게 좀 질문을 선택해 놓거나 답을 막 생각해 놓지 않았어요, 일부러. 왜냐면은 좀 자연스럽게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러다 보니 뭔가 말이 길어지거나 그러니까 정리된 듯한 내용이 아닐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담은 이야기들은 최선을 다해 저의 진심을 좀 전달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4년 조금 늦기는 했지만 1월 중순이 됐는데 정말 시간 빠르죠. 언제 또 중순까지 왔나 몰라요. 2024년도에도 여러분과 함께 육아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응원도 해드리고 또 지지도 해드리고 또 뭔가 버팀목이 좀 되고 싶기는 해요. 친정 엄마까지는 아니지만 육아를 하는 동지이자 뭐 멘토이자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